그럼 간단하게 너무 어렵게 말고 개인지장애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의 알츠하이머 치매성 환자처럼 개에서 나타나는 노화 관련 퇴행성 신경질환인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른 의학적 문제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행동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동학적 문제가 없이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개 인지장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의학적 문제 없이 그리고 행동학적 문제 없이. 그리고 이 세 번째도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를 보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11살에서 12살 개의 28% 그리고 15살에서 16살 개의 68%에서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진짜 많죠. 정말 많은 거예요. 요즘 뭐 다른 의학적 이 수의학도 많이 발달을 하면서 병원에 있다 보면 20살, 18살, 20살 아이들도 되게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15살에서 16살의 아이들의 68%가 인지장애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지금 계속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원래 트레이닝, 미국의 훈련사가 되려면 미국 인증, 그러니까 미국 국가에서 인증하는 훈련사가 되려면 꼭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훈련사들이 뭔가 행동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표인데 제가 이 표를 왜 가져왔냐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가장 밑에 층에 있는 것부터 시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확인해 나가고 시도해 나가야 된다는 건데 지금 제1층에 뭐가 있죠? 헬스, 뉴트리션, 피지컬 세팅 그리고 저 마크 자체가 수의사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행동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우선은 우리 아이가 아파서 그런 건 아닌지 의학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가야 돼요. 치매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CCDR이라는 표고요. 이거를 이거 아마 제다큐어 홈페이지나 가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왜 가지고 있으셔야 되냐면 노령견이라면 이거를 한 번만 해보는 게 아니라 밑에 조금 읽어보시면 6개월 전과 비교하여라는 이 질문들이 나와요. 6개월 전과 비교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해보고 우리 애 치매 아니야? 괜찮겠네.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꾸준히 검사를 하면서 체크를 해놔야지 나중에 초기에 빨리 치료가 하고 당연히 초기에 우리가 뭔가 관리를 해주거나 치료를 해줄수록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더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40점 이하면 정상, 40에서 50점이면 조금 의심, 그리고 50점이 넘어가면 거의 우리 개인지장애 증후군, 치매로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검사를 해봤더니 처음에 한 35점 정도 나오다가 점수가 점점 높아지네. 갑자기 뭐 40점이네. 그리고 또 다음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검사해봤더니 뭐 45점이네. 이러면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제가 방금 전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네. 혹시라도 이게 인지장애 증후군이 아니라 다른 아픈 곳이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오지 않은지 먼저 건강검진이나 검진을 통해서 확인하고 수의사 선생님과 제가 CCDR을 이렇게 했는데 점수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해서 좀 이 치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뭘 해줄 수 있는지 보면 지금 보면 사진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우리 트레이닝을 해줘야 됩니다.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얘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힘드니까 하면 안 되지. 그냥 편하게 쉬게 놔둬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보호자와 상호작용하면서
트레이닝을 해줘야 돼요. 뭐 물론 관절이 아픈 거나 이런 거를 조금 고려하면서 아픈 관절은 좀 최대한 쓰지 않게 하면서 해야겠지만 그냥 쉬게 놔두는 동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 증상을 더 빨리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시다시피 옆에 보시면 이 노즈워크 매트. 근데 또 장난감도 이런 매트만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 개 바꿔가면서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럴 거예요. 또 똑같은 맥락으로 나이 먹었는데 무슨 밥까지 뭐 간식까지 어렵게 줘. 그냥 맛있는 거 먹다가 편하게 가게 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편하게 가게 하자가 나중에 그게 안 돼요. 보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 수의사인데도 하루만이라도 나랑 더 행복하게 있다가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그때는 행동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많이 노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 첫째 그 슈나한테 되게 많이 미안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강아지들도 이거는 노견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인지장애 증후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똑같은 음식을 밥그릇에 주고 장난감에다가 주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편하게 먹는 밥그릇이 아니라 어렵게 먹는 장난감을 선택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컨트라 프리로딩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식욕이 너무 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이 인지장애 증후군이 있을 때 식욕이 떨어질 수도 있고 되게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저희 집 슈나 같은 경우는 되게 높아진 케이스였고 오히려 더 조금 더 어렵게 난이도 조절을 해가면서 어렵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산책 같은 것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산책도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 꾸준한 운동과 산책을 한 우리 그 인지장애 증후군이 있는 반려견들이 조금 더 진행이 늦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친구라면 얘가 치매에 걸렸다고 그냥 집안에만 꽁꽁 싸매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왜 또 밖에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냐면 냄새 때문이에요. 냄새. 강아지들의 후각은 사람의 시각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즐거운 이유, 외국 가서 뭐 자연을 보면서 행복한 이유가 뭐죠? 정말 멋진 풍경을 봤기 때문에 막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개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반려견들은 어디 놀러 가서 와 풍경이 멋지다 이러지 않아요. 야 냄새가 재밌다, 새로운 냄새다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인지장애 증후군 있는 친구들도 결국에는 이 후각뇌가 개들이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후각에 관련된 뇌의 비율이 모든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이 개예요. 그러면 냄새를 많이 맡게 해서 뇌를 조금 더 활성화해주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옆에 보이는 저 유모차를 제가 이 사진을 붙여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너무 많이 움직일 수 없는 친구다, 잘 걷지 못하는 친구다, 그러면 유모차라도 태워서 밖에서 많은 냄새를 맡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엔젤링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저희 강아지는 치매에 그리고 PRA라는 진행성 망막 위축증까지 있었기 때문에 앞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앞이 보여도 어디 가서 계속 쿵쿵 부딪히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저는 이제 분가를 했으니까 지금도 저희 본가에 가면 정말 가장 슬픈 게 뭐냐면 저희 슈나 코 높이로 모든 집에 이렇게 색깔이 변해 있어요. 가다가 맨날 쿵쿵 부딪히니까 이 목적 없이 돌다가 이런 데 쓸고 간다거나 부딪히니까 거기에 코기름이 묻어가지고 딱 우리 슈나의 키 높이로 모든 집에 이렇게 줄이 둘러져 있어요. 근데 그때 이거를 알았으면 이거라도 좀 채워줬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썼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인지장애 증후군을 관리하는데 치료하는 데는 치료라는 방법이 없고 관리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얘가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나는 장기적으로 얘를 관리해야 되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펜스 같은 거를 쳐서 저녁에 똥오줌을 싸도 여기서만 싸라. 아니면 뭐 기저귀를 채워서
조금 더 대소변을 치우기 쉽게. 근데 이제 또 오랫동안 채우다 보면 습진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약 먹어야 되고 되게 고생도 많이 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그동안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보호자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영양제, 그리고 약물 치료. 사실 그동안은 약물 치료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약물 치료가 없었고 대부분 이제 영양제거든요. 이제 되게 젊적 사진을 보면 저도 저럴 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친구가 이제 슈나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와서 딱 오빠가 수의사인데도 15살까지밖에 살지 못했어요. 딱 평균 수명을 채우고 마지막 2년 동안은 이 인지장애 증후군 치매 때문에 저와 저희 가족들을 뭐 저보다 저희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했죠. 네, 참 많이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뭐 가끔 미울 때는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해줬던 거는 항산화제 이거밖에 없었어요. 항산화제나 이제 보조 약물들이 좀 있습니다. 보조 약물들 뭐 이 치매 치료를 위해서 쓰는 약물이 아니라 그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이 있어서 써줬었는데 이거는 치료가 아니라 진행을 좀 늦추는 거죠. 진행을 많이 늦추는 진행을 조금은 늦춰줄 수 있는 약물이었고 제가 그때 썼던 약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썼을 때만 조금 좋아지는 것 같더니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는 똑같이 계속 나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그런 약물들을 좀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결국에 그랬죠. 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막 내가 뭐가 나오면 나는 우리 슈나 데리고 다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좀 많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우선 기본적인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